재무제표의 다양한 숫자와 그 숫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추세들이 이야기해주는 기업의 속사정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쳤던 재무제표의 숫자와 추세들을 알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출 지수, 순익 지수 차트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요, 매출과 이익 지수의 역시 추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상향하는 걸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과 순이익의 성장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매출과 이익이 만약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성숙기에 들어간 우량주에 해당합니다. 성숙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주가도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찾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장주라는 것이. 자,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만약에 요동을 친다, 위아래로 요동친다, 그럼 당연히 경기순환주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그래프에도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놨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서 15년도 사이가 성장기였어요. 그리고 16년도에서 19년도는 성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년도는 지금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해당 기업은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 성숙기를 거친 후에 다시 성장기로 변화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성숙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16년도에서 21년 뭐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기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성숙기이기 때문에 지금 LG 플러스가 PER이 낮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예측을 하시면 그냥 예측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V차트는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근거까지는 이 차트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고 실마리를 얻으셔갖고 더욱더 만약에 심층 분석을 깊게 들어가신다면 그 안의 내용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V차트의 좋은 점은 실마리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과 실마리 전혀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기업 분석하는 건 또 천지 차이거든요. V차트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자,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차트고요. 여러분들이 이익률은 기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출액을 아무리 뽑아내도 이익이 낮다고 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은 적어도 이익을 빵빵하게 내는 기업은 이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그 기업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역시 우상향 추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격이 좁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브랜드, 유통망, 기술력, 독점력 등 무형가치가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만약에 이익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무형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이 무형가치의 증가는 향후 주가 상승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무형가치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산가치라든가 이익가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표현이 다 되는데 이 무형가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이익률을 보시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차트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익률이 낮은 기업, 즉 무형가치가 낮은 산업의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 전방 산업이나 도시가스 등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산업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 등은 이익률이 낮습니다. 왜냐면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브랜드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기업이 또 가격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통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어떤 기업을 보는데 안목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익률과 순이익지수를 함께 비교해보면 좋은데요.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함에도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간격이 넓다라고 하면 세금 등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거, 일시적인지 이게 지속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속적이라고 한다면 악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간격이 좁다라고 하면 세금 등의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고요. 역시 이것도 일시적이라면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면 호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 원가율하고 판관 비율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암기하고 들어가실 게 있어요. 암기하실 게 뭐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즉,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좋은 거죠? 작아야 좋은 거예요. 체크포인트, 우하향하는 추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는 산업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 하나랑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쟁업체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체크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유지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유지된다는 것은 원활하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은 확인이 되니까 자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여기 투자지표의 활동성에 가보시면 요게 나오죠.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매출 원가율은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 손실률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암기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경상이익이 되는데요. 그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 손실을 빼면 그게 단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즉,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은 다른 내용이에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사이에는 영업 외 수익 비용, 그 다음에 특별 이익 손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영업이익은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단기순이익이 확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영업이익보다, 아까도 세성산업 같은 경우죠. 영업이익은 한 50억 났는데 단기순이익이 막 2천억이 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거나 특별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체크포인트 1. 0%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영업의 손익률이니까 0% 이상이면 좋고 이하면 나쁘다. 만약 0% 이상이면 왜 이상인지, 이하면 왜 이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일시적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추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죠.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당연히 지속적인 것이고, 추세가 요동친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영업이익이, 사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중요합니다. 막상 우리만 예를 들어도 저희가 주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업이 있습니다. 회사원은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수익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큰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도 재테크를 잘하는 기업이 현명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업은 영업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차트에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현저히 작은 경우는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부실 자회사로 인한 지분법 평가 손실, 대규모 대손상각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자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지만 지분법 평가 손실이나 대규모 대손상각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냥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손실이 일회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업 외 손실이 일회적이라는 것은 향후 이익 증가 효과로 나타나며 이것을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자 수익이 크게 났을 경우. 두 번째, 취득 원가보다 투자 자산을 훨씬 비싸게 매각했을 경우. 세 번째, 우량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큰 지분법 평가 이익을 제공했을 때입니다. 지분법 평가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의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저희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이익의 지분율만큼 이 회사의 이익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에 등재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업 외 손익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분 투자 실적, 두 번째가 환율, 세 번째가 금융상품 투자, 네 번째가 부채 규모입니다. 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영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자 자회사를 청산하거나 자회사가 흑자를 냈을 때 외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환율이 상승할 경우, 그리고 차입금이 감소해서 이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거나 외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자, 그리고 차입금이 증가해서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LG U+의 연결 손익 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암기하라는 이유가 그거 암기하면은 재무제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수익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에서 상품 구입 원가죠. 매출에서 원가 빼면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걸 판관비라고 하거든요. 요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LGU+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 기타 영업비용인데 이 회사에서 가장 판관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요거네요. 요거 기타 영업비용. 그러면 여러분들 기타 영업비용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파보시면 그게 기업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여기 있죠.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더하시고요. 금융비용 빼고 지분법 이익 더하고 그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요 값에서 법인세의 비용을 빼면 요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에서 중단 영업이익 요거를 더하면 최종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요 가로의 손실, 여기는 손실이 났다는 거고 요건 이익이 났다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여기 하나 이제 중단 영업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서 이 전체 손익계산서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중단 영업이익도 알고 보면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이 큰 숫자 위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숫자만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봐도 돼요.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디테일하게 알아둔다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 V차트의 효용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트가 없다라고 하면 원가의 감소가 지속적인지 24기의 원가의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트를 그려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면 이 앞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한 거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주가 순이익 지수입니다. 주가 순이익 지수는 주가는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되고 순이익 지수만 지수로 표현된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차트인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주가와 순이익 지수의 괴리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데 순이익 지수는 증가하는 시점이 투자 적기겠죠. 자,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투자하실 적기라는 겁니다. 자, 순이익 지수가 만약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 변화 예측이 어려우니까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시점이죠. 분명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주가는 떨어지는 요 시점. 자, 그래프로 이미 확인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 적기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15년도가 되겠네요. 자, 15년도에서 샀다라고 하면 쭉 주가는 그냥 쭉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LG 블러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좀 요즘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왜 이게 떨어졌겠어요? 순이익 지수가 어떻게 보면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참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굳이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의 사원 매뉴얼에 적정 주가하고 체크리스트 만드는 게 익숙해지셨다면은 V차트까지 스타일 영역을 넓히시고 이해하시고 숙지하신다면 부자의 사원 매뉴얼하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주식 투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량 자산으로 쌓이는가 편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서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